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저는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싶은 반딧불이 아나운서 김유정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요. 2022년 촘촘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과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URL이 하나 뜹니다. 이 URL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노란톡 입장이 스캔으로 입장이 안 뜨신다라고 하시면요. 샵 3989로 유료 문자 100원,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요. 10초 뒤에 노란톡 입장 가능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국내 유망 종목, 그리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대한 교육 내용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국내 유망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많이 배워가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토요일의 주인공 두 분 모셔야겠죠? 제 왼쪽에 칼리 전문가님, 그리고 오른쪽에 김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1월 주식시장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HGC 현대산업개발에 사고가 있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고, 그리고 페드의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카카오 스톡옵션 판매, 그리고 신라젠 상패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요. 정말 특히나 이번 주는 정말 우리 증시 장세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고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이번 주 어떻게 보셨고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뭐 안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오늘 좀 많이 뺐어요. 오늘 좀 많이 뺐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첫 번째 뭐 질문인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중국인민은행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어제 이제 LPR 어제라고 따지면 이제 20일이죠. LPR 추가 인하하면서 이제 좀 시장 괜찮아졌는데 시장이 좋아진 이 분위기하고 약간 좀 다르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완전 또 반전 나죠. 시장이 다시 또 하락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이 현재 좋지 않다. 외국인이 절대 현재 사지 않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기관은 계속 팔다가 어제 잠깐 좀 들어왔다가 다시 또 지금 매도하는 분위기. 근데 오늘 지금 21일에 우리 LG 에너지솔루션 청약했던 그 환불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이게 시장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만 지금 그거 가지고 사고 있죠. 지금. 개인 투자자만 지금 총알 들어와서 지금 사고 있는데 물론 한 110조 가까이 100조 원 넘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자금 들어왔다가 이 중에 한 3조 체결됐어요. 3조. 네. 그럼 뭐 107조 원 못해도 약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다시 풀려 있는 상태인데 증시로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증시에 들어오려면 뭔가 신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시장이 이게 바닥이다. 라는 신호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경계감을 풀어야 되는데 현재는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 주가 FMCA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악이 이제 연휴죠. 연휴에 대한 약간 경계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타로 좀 일정이 맞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일단 자료 화면 살짝 보자면 일단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지정학적 위험 플러스 금리 인하 속도가 문제다. 지정학적 위험이 뭐가 있느냐? 못 뻔히 알고 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지정학 리스크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강달러이죠. 강달러가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쭉 올라가 버렸는데 일단 유로존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예상치 부합한 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물가가 별로 안 올랐으니까 유로는 별로 안 올리겠다. 금리를 안 올리겠다 하면서 유로화가 금리 안 올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유로화가 금리가 오르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만들 수 있는데 달러가 약세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가 완화적 통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러시아하고 갈등 이제 미국이 있는데 나토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 수위까지 언급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뭐 그래? 그럼 한번 치고 봤지 뭐 그냥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신경을 못 씁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할 수가 없어요. 나토군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말만 열심히 하고 러시아 쳐들어갈 명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로존도 참 재밌는 게 아니 가입하겠다는 국가를 자기가 막을 수는 없어요. 나도 가입하겠다는데 유로존 가입하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전에 러시아가 2번 당한 적이 있어요. 네. 유럽 국가들한테 한번 프랑스가 한번 나폴레옹이 한번 60만 대군을 이끌고 한번 러시아 쳐들어갔죠. 네. 네, 러시아 그때 거의 다 뭐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겼지만,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예, 바르바로사 작전 해가지고 한 번에 밀고 들어가가지고 러시아에서만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차 세계대전 보면은 뭐 서부하고 이제 미국하고 막 이렇게 많이 싸운 줄 알고 있는데 독일이 영국하고 네. 사실 거의 대부분 사상자는 저기 동부전선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다 났어요. 소련에서는 전투 한 번에 막 500만 명씩 갈리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게 약간 경기가 있어요. 뭔가 서쪽에서 뭔가 오면은 네. 약간 경기가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걸 2번 당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치고 오지 말아라는 건데 이제 치고 오면은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쳐들어가지. 약간 이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이제 현대 시대의 전쟁 같은 경우는 직접 바로 물리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사이버 전쟁을 먼저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사이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위기감이나 관련 주가에 대한 약세가 우려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뭐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이미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관공서 이미 그쵸? 테러했고요. 네. 예, 사이버 공격 이미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그런 정세도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차피 쳐들어올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네. 어차피 쳐들어올 거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냥 전쟁은 거의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한번 싸우겠구나. 약간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가랑 나머지가 좀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미 연준이 FOMC 3월 FOMC에서 50pp를 기습 인상할 수도 있다. 기습으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얘기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네.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해 금리 인상 폭이 6에서 7회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할 때는 50pp 이건 좀 오바죠 좀 이건 좀 너무 갔어요. 이건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그럴 클 것 가능성이 같은데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네. 50pp를 올리려면 미 연준이 어차피 회의가 좀 많이 텀이 있고 이런 모를까 회의 거의 매달 있는데 한 달 지나서 지표 보고 줄 알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을 좀 하방으로 당기기 위한 뭔가 이게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부안감 필요한 다음 거죠. 주가 힌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어쨌든. 주에 네. 다음 주에 미 연준이 뭐라 그랬을까? 주가 밀렸는데 그냥 주가 밀려서 상황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네. 그걸 얼마나 믿느냐죠 시장이.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외국인 파생 상품에서 롱베팅 전환이 약간 너무 더디고요. 미국채가 지금 2년물이 2년물 같은 경우가 1% 위로 안착한 상태고 독일 국채는 10년물이 0% 근접하고 있습니다. 0% 근접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0% 근처로 가고 있어요. 다음 이렇게 주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굉장히 쉽게 바로 반응하죠. 반영하잖아요. 네. 네. 바로 최단기물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다음 주에 이제 FOMC 경계감 되셔서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 지금 보시면 미국 코어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인데요. 예, 마이너스였어요. 원래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0%로 근접하고 있죠. 예,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문제다. 자, 그다음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들어올리고 있고 네. 산업금속 가격도 들어올리고 있고 농산물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달러까지 오르니 이거 이제 환장을 오르시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HTS를 보자면요. HTS 보시면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근데 요건 하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10일 날 이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선물 27,000개. 자, 그럼 시점이 가까울수록 일단 16,000개. 근데 오늘 외국인이 그렇게 선물로 이렇게 매도를 심하게 때리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건 어떤 네.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 네. 우리가 제일 얘기하는 지정학적 이슈, 전쟁 나면 이거 그때만 흔들리지 오히려 주가 상승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부셔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뭔가가 건설 경기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난다 그러면 올해 주가 매수 배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외국 개인하고 기관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지금 포지션은 지금 개인은 혼자 현물만 순매수고 기관은 현재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크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거지만 마지막으로 피크 하이라이트를 한번 찍고 있다 지금 계속. 그리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밀리면서 IT 전기전자가 오늘 안 좋아서 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2%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4% 밀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기조적으로 이게 계속 가느냐?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흔들리는 거죠. 어제 간밤에 마이크론이 5% 밀렸거든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안 좋은 같이 밀리는 건 맞습니다. 맞기는. 근데 이 밀리는 게 기조적으로 밀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밀렸을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IT 반도체는 전기전자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지수는 돌릴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찍느냐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국내 증시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27일이니까 27일 날까지 어떻게든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못 사면 개인 투자자 어때 사야 돼요? LG 에너지솔루션 청약했는데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3만 원 체결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걸 또 LG 에너지솔루션 실제로 상장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어제 그거 살라고 지금 돈 모아놨는데. 상장하는 날 27일이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게 노란통 메시저 지금 여러분 쪽 하단 QR코드 보시면 노란통 메시저 제가 해놓은 게 뭐냐면 어떤 걸 얘기 드렸냐면 20일 날 돈이 안 풀 수도 있다 다. 27일까지 두고 볼 수 있다. 왜냐? 27일 날 그때까지 사고 싶으니까 일단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거군요. 미련 못 버린 거죠. 미호도 다시 한번. 미호도 내가 못 사도 어떻게든 한 주는 사보겠다. 대체제를 찾지 않았네요. 아직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까지 감안하면 27일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FOMC 회의가 중간에 껴있잖아요. FOMC 회의까지 좀 지나가고 좀 뭔가 안심한 상태에서 이벤트가 다 지나간 뒤에 좀 뭔가 매수에 늦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현재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다 그래서 뭔가 세상이 끝날 것처럼 비관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할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보자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저희 그래서 김종철 본부장님께서 크게 지정학적 이슈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슈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저가 매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요.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스캔하시면 URL이 하나 뜨고요. 이 URL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통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요. 국내 증시부터 해외 증시까지 공부해 나가실 수 있고요. 유망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국내 증시의 이제 안 좋은 상황과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증시 역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칼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까지 이제 낙폭을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던 시장이었었죠. 근데 저 역시도 이번 한 주를 좀 어떻게 보냈냐면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브레이너드 이사라든지 뭐 이런 언급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단기적인 눌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정강후약의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저점을 갱신을 하면서 지금 밀려주고 있는 자리값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레벨 때까지는 이제 터치를 해줬으면 다시금 원래 좀비 나스닥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정말 단기 반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림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살아나는 게 일반적인 나스닥의 패턴이었는데 이번 낙폭은 조금 뼈 아프지 않나. 일단은 뭐 선물을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도 포지션을 좀 대응을 하시면서 괜찮을 수 있지만 일단 증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한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본 내용 중에 이번에 조정 같은 경우 이러한 원인 자체를 제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언급 때문이지 않을까. 이게 좀 가장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자체는 사실상 이전부터 계속 알고 있었고 당연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언급이 나왔을 때 단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게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까지 충격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은 주되 다시금 반등.
다시금 상승 추세 넘어가는 이러한 일반적인 패턴 그리고 그냥 지금 변동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정통적으로 이쪽에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뭐 양적 완화나 이러한 내용 자체 지금 봤었을 때보다도 지금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한 3배 정도 강력하다라고 해요. 약 3배 정도.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낼까 안 꺼낼까를 사실상 저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눌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밀린다. 네. 살짝 지금 현재 물음표였어요. 사실 이번 주 자체가 무조건적인 내용 자체는 아니었었고 네. 그래도 다시금 반등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추세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조금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번 주 낙폭에 대한 좀 이유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 베이스죠. 금리 인상이 베이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번 주 일단 좀 주택 관련 지표를 보시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승인 건수랑 이제 착공 건수 이렇게 두 가지 발표가 나왔었는데 수요일 날 승인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자체나 이제 정부에서 주택에 이제 승인하는 그 내용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착공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드는 건설사가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착공을 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두 지표 자체가 많이 나오고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택 허가가 많이 나고 주택을 많이 짓는다라는 거겠죠. 네. 그만큼 경제가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수요일 날 발표는 그래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방향성을 이제 또 다시 이제 경제 자체를 조금 더 상승 추세로 좀 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기존 주택 판매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목요일 날. 이해되시죠? 이유는 바로 일단 단기적인 지금 현재 주택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네. 사실상 지금 부동산 시장 수요가 그렇게 조금 안 좋다라는 거죠. 현재 자체는 일단 금리 승인 자체. 인상이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 같이 겹쳐서 지금 좀 시장이 좀 악재를 같이 좀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목요일 증시가 이제 좀 많이 밀렸던 내용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좀 꼽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내용인 거고 승인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미래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은 좀 단기적으로 지금 또 충격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또 목요일 날 발표됐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금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고용 상황도 지금 그렇게 좋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연준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그렇게 좀 강력하게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매파적으로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금리 인상할 거고 뭐 지금 테이퍼링 뭐 더 2배 이상까지 이제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비둘기파였던 파월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거를 유지를 할 것인가 다음 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발표를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과 조금 고려해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 상황에서도 계속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어쨌든 네. 시장 달래기를 하고 어떻게 가져가더라도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가 좀 문제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다음 주 내용 자체는 강력하게는 얘기 못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든 좀 시장을 최대한 달래는 방식으로 가되 그래도 지금 현재 추세 하락 추세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인 낙폭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심할 때다. 대신에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 증시 자체도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저가 매수의 기회지 않을까. 기회.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저도 지금 눌리는 종목들을 계속 지금 스캔을 하고 있으니까 네.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러한 종목들 지금 사실상 상승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이 지수 때문에 지금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들 그러면 담기가 굉장히 좋겠죠. 가격이 네. 착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는다라고 하면 저희 노란톡방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님들께서 모두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어떤 유망 종목과 그 대응 타이밍과 시점까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께 배우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 앞에 나와 있는데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요. URL 하나가 뜹니다. URL 하나 꼭 눌러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만약 QR코드
스캔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샵 3989로 유료 문자 100원, 긴본 2글자 보내주시면 10초 뒤에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아까도 저희가 언급하긴 했어요. 20일 날 중국 인민은행 네. LPR 추가 인하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큰 변화는 없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기술주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21일 현재 상황의 증시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네. 청약 후에 환불되어 나온 그런 금액들이 이제 바로 증시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말 동안 어떻게 다음 주 증시를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뭐 지수 대응 전략으로 뭐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네. 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835가 제가 저점 라인으로 잡아놓은 라인이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스피에서 2835를 일단은 버틴다. 여기서 네. 만약 버티면 다음 주에서 확인해 볼 자리는 하나 있다. 근데 만약 여기 깨지면은 이제 2775까지는 밀린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775까지는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밀리면은 이제 정확하게 2775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요 라인까지는 갈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2700이 열렸다라고 이제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 게 바로 요것 때문이거든요. 이때가 뭐냐면 2020년 12월에 급격하게 올렸을 때 이때 이제 한동안 횡보했을 때거든요. 네. 요때 이제 라인인데 요때 라인에서 잡으면 2,700이 나와요. 그래서 네. 2,700까지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그건 자리에서 아니다. 돌릴 만한 네. 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돌릴 만한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럼 2775가 가기 전에 그때 저가 매수를 2735 해서 정도에서 네. 그러니까 2775나 네. 2700이나 별 차이 없고요. 네. 2775에서 어차피 그때는 손 안 나가요. 이제 네. 왜냐면 그때 되면은 아 이거 더 밀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2835 지금 이 포인트에서 네. 조금씩 분할로 좀 접근해 보는 전략이 괜찮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게 940포인트, 945포인트입니다. 근데 네. 최대 940포인트까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940포인트까지 본다고 치면은 이 940포인트에서 지지를 나오는 게 맞다. 그럼 딱 지지라인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 둘 다 걸려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오늘 이거 확인하고 가면 된다. 어차피 확인하고 가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깨지면 이제 890까지 밀린다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오늘.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925포인트까지는 일단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최근에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어느 정도 흔들 가능성을 좀 감안하고 그래도 현재 흔든다고 쳐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럼 890 더 밀고 700, 600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저는 갑니다. 안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 정도 가면요 미연주식 금리를 다시 내려요. 음. 다시 양정화 다시 합니다. 네.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실물 경기가 좋아져야 물가가 계속 오른 게 미 연준은 지금 물가는 당장 못 잡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걸 잡기 위해서 현재 지금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빨리빨리 양적 긴축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앞으로 증시가 깨지면 어차피 증시가 깨지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앞으로 실물가 더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럼 살 사람이 없어지고 그럼 물가가 다시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리고 또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소 중에 두 개가 있는데 디맨드 푸 사이드, 코스트 푸시 이렇게 있는데 네. 디맨드가 강해서 수요가 강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견조하게 상승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상당히 경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네. 코스트 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스트 푸시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이 코스트 푸시로 나타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단기다. 제외하고 보는 물가 지표를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코어 물가 지수 같은 경우 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원자재하고 그 다음에 유가를 빼버리면 그렇게 물가 상승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올라서 너무 유가가 많이 네. 올라와 보이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쪽을 빼버리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크게 공포를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종목 선별 잘 하시면 돼요. 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한밤에 기막히 투자해서 얘기 드린 종목 뭐 있습니까? 제이콘텐트리. 제이콘텐트리,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현대인포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보합권이고 현대인포주는 마이너스 1%예요. 제이콘텐트리 지금 15%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뭐 내가 네. 주식 비중이 엄청 많다. 네. 주식이 너무 많다. 지금 부담해서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러면 그럼 잘라야죠. 안 되는 네. 거 잘라야죠. 안 되는 거. 네. 안 되는 거 못 자르니까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반도체, IT 반도체 그건 계속 가져가시고요. 네. 시장에서 전혀 이슈 받고 있지 않은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 중에 뭐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성장주라고 해서 고점에서 막 테마주에서 고점 물린 그런 종목들 하나씩 쳐내면 됩니다. 쳐내면 되니까 그런 거 아 나 쳐내는 못 쳐낼지 고민스럽다. 네. 모르시겠다 하시면 노란톡 메시지 들어오시면 돼요. 아, 들어오시면 또 뭘 쳐내야 되는지 네. 제가 또 얘기를 다 드려요. 얘기해 또. 주시는군요. 얘기 드리니까 좀 얘기를 좀 잘 받아보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이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 실제로 노란톡에서 저희가 수익 인증된 것들을 굉장히 봤어요. 실제로 확인을 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주를 위해서 혹시 조금 더 알려주실 힌트 이런 것들 그건 없을까요? 뭐 일요일 방송에서. 아, 일요일 그렇지. 방송인가요? 지금 방송에서 네. 여러분 일요일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아, 토요일 보신 분들. 네. 네, 일요일 방송에서 자주 하니까요. 일요일 방송에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종목들 일요일 방송에 뭐 준비했냐면 네. 실적. 이럴 때는 실적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렇게 밀리면 다음 실적밖에 주부터 없거든요. 하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차근차근 실적 발표 실적이 기간이 돌아오는데 엄청 좋은 기업 3개를 제가 뽑아봤어요. 네. 일요일 방송에서. 그러면은 기존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전문가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숨은 실적 종목들. 실적 주죠. 예. 네. 그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제가 써놨으니까 내일 네. 방송 보시면 아마 실적 1, 2, 3 해가지고 제가 갖다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 이 정도 종목이면 안심하고 잘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 네, 내일 또 방송을 함께 하시면요, 더 이런 히든 종목까지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지금 또 홀드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QR 코드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바로 URL 클릭한 후에 노란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시기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저점 매수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외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넷플릭스, 그렇죠? 네.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된 시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시간외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상상도 전 못했었는데 이 최근 나스닥에서도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기술주들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넷플릭스 보자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과거 실적 발표에서 인텔이 있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 당시에도 네. 이제 좀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네. 대표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네. 오징어 게임 그렇게 잘 됐는데 네. 오징어 게임 그렇게 잘 됐는데 넷플릭스 실적 좋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향후가 문제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가 이제 공급망 문제가 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되게 급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랑 좀 비슷하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경우보다는 근데 그래도 가입자 증가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미 가입할 만큼 다 가입했다. 그렇죠. 이거인 저도 거죠. 이제 이미 그 전의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근데 넷플릭스가 네. 가입자를 확실히 늘 방법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뭐죠? 중국에 진출하면 되는데 아, 중국 진출. 중국에 네. 아무도 안 보고 그렇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근데 중국은 아무도 안 보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어떻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다 보고 다 대단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민족. 저는 사실- 또 어린이들 시장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이런 중국 것들은 아니, 넷플릭스 대표가 네. 그랬어요. 나는 중국에 절대 진출 안 한다. 아, 이렇게 네. 컨텐츠 통제한 나라는 나는 절대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중국 근데 넷플릭스 드라마 잘 보고 있어. 자존심이 없나 봐요 거기. 그리고 넷플릭스에는 중국 드라마와 영화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어쨌든 뭐 중국 쪽으로 네. 이제 만약에 뛰어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가입 절차를 해서 네. 다들 보지만
결국에 정상적인 가입 절차를 통해서 그쵸. 그럴 때 이제 중요하죠.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가입자 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다시금 상승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겠죠. 근데 사실상 그 가능성이 지금 좀 적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상승 곡선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오르다가도 결국에는 그렇죠. 정체되는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넷플릭스가 그동안 너무 단기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기를 좀 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선점 효과에 대한 지금 조금 반대급부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물어뜯기는 좀 상황이지 않을까. 그쵸, 넷플릭스 굉장히 같은 다른 경우는. OTT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네. 뭐 다른 OTT 업체들 본다라고 하면 뭐 아마존 프라임 있고요. 네. 그렇죠.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뭐 HBO 맥스 그리고 뭐 이 외에 이제 다양한 OTT 시장이 네.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적으로. 근데 이 시장들 자체가 단순히 스타팅업 기업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검을 들이고 대장격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인데 이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나와서 같이 싸워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점을 했었을 때 그 이전의 과거에 그런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져가긴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상 뭐 중국 시장 지금 아까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을 선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내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다져야 되지 않을까.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좋죠. 사실상 뭐 오징어 네. 게임도 그렇고 최근에 너무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다져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기존 고객들도 그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이 고객들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매출 유지가 또 그래도 그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제 뭐 일단 지금 현재 수익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시간에 급락을 보여줬으니까 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결국에는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세게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수가 왜냐면 안 지수가 좋았기 계속 때문이죠. 상승 탄력이었다라고 하면 이 네. 정도의 하방 압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대 지수 자체가 낙폭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자체 그러니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락 모멘텀인데 조금 더 세게 맞았다는 거죠. 충격 자체를. 네.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도 이제 좀 간단히 언급드렸는데 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 기자회견이 있는데 네. 좀 여기서 좀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지수의 향방이 좀 여기서 아. 다시금 좀 추세를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지수 자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이 끝났다? 네. 사실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쵸. 위험한 시기죠.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양봉을 보여줘야 되고 그쵸.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보여줘야 내가 이게 바닥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쵸,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끝없이 지금 그걸 저점을 밀고 보여줘야 있어요.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단계는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그래도 지금 구간대가 나쁘지 않는 바닥이에요. 제가 이따가도 나스닥 선물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게 연결지어서 다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전문가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FOMC 기자회견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도에 가시고 또 저희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또 이 기회를 맞아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가 좋지 않을 때는 해외 선물 파생 상품들 이렇게 또 ETF 같은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알아가 볼 건데요. 저희 먼저 광고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아서 해외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해외 증시까지 좋지 않았을 때 해외 파생상품 선물 시장에 투자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대안 투자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ETF, ETN 좀 전에 언급해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대응 방안이 있을지 먼저 김청철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투자의 대안. 네. 투자의 대안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대안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투자의 대안이 원래 공식 용어로 많이 쓰는데 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뭐 이거 아닙니다. 사실 네. 이거는 이제 그 대체 투자하고 다른 개념이니까 대안 투자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 대한 대안입니다. 네. 투자에 대한 대안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ETF, ETN인데 ETF, ETN 중에 가장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그냥 인버스죠. 인버스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국내로만 저는 한정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까지 가면 너무 많으니까. 자, 인버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인버스죠. 하는 거죠. 네. 코덱스 인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000원에서 이제 4,200원까지 올랐어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정도면 얼마 오르는 거냐? 얼마 오른 겁니까?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네, 많이 오른 거 아니죠? 네. 5% 올랐어요, 5%. 여러분 5%로 인생 거실 거예요? 그럼 별로 크게 물론 하락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하락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자금을 여기다 묶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인버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인버스 막 하겠다고 막 고점이다 하면서 작년에 인버스 하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 고버스 탔었거든요. 고버스라고. 예. 예, 이제 힘들게 인버스 타가지고 힘들게 고생한다 그래서. 네. 근데 인버스로 투자 수익을 크게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인버스도 이제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네. 인버스 레버리지나 뭐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인버스 레버리지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럴 때 제일 투자할 만한 대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유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이게 훨씬 수익률적인 면에서 지금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률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10,000원 다지고 올라온 거 11,000원 잡고 해도 20% 넘게 수익률이 나는 상태고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어떤 거 보셔야 되냐면 빅스 지금 현재 미 증시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빅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스 네. 같은 경우. 예, 먼저 뭐 신한, S&P 500, 빅스 선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최근 저점이 7,000원대인데 단기간에 한 8,700원까지 쭉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20% 넘게 나온 상태예요. 자, 빅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요런 빅스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더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예전에도 저점, 최저점 같은 경우가 거의 하단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나요? 네, 그 저점으로 더 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빅스 같은 경우는 현재 빅스 그냥 지수로 봤을 때도 15 이하로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15 이상 가면 다시 반등 나오고 15 이상 가면 반등 나오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S&P 500, 뭐 빅스 ETN 뭐 이런 상품들도 좀 우리가 좀 공략하기 좀 편하다. 꼭 국내 인버스로만 한정지어서 시각을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뭐 좀 불안하다. 그럼 그냥 무조건 수익 날 수가 없냐? 무조건 수익 나는 것도 있나요? 그러면? 아니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여러분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있습니다. 네, 무엇이죠?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수익 나는 게 이런 있는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코드 번호를 알려드릴 건데 네. 네, 잠깐만요. 이게 네, 코세프 여러분. 단기 자금이라는 그럼 지금 상품이거든요. 이거 지금 알려주시면 바로 근데 이게 네. 보세요. 이게 여러분 차트 보세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우상향만 하고 있죠. 네, 계속 우상향하고 네, 있네요. 그냥 지수가 오르든 빠지든 그냥 계속 우상향만 하잖아요. 네. 계속 오르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네, 진짜 오르기만 하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그러니까 나는 한 주라도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네. 이거 갖고 있으세요. 뭐죠? 지금 예, 코세프 단기 말씀해주세요. 자금 이거 코드보다 130730인데 네. 이거 정말 하루에 정말 조금 오릅니다.
조금씩 올라요 정말. 아까는 5%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몇 인버스에서 퍼센트죠? 반전 나서 손실 날 뻔해 차라리. 네. 바닥 잘못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버스 앞으로 주가 밀릴 거야 그러면서 막 네. 인버스 막 샀는데 그때가 반등 나오면 또 손실이잖아요. 네. 그렇게 손실 볼 바에 차라리 이게 더 낫다. 그럼 이게 그러면 은행 예금과 차이가 있나요? 그 뭐지 RP로 하고 있는 RP로 네. 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RP로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있죠. 그 네. 단기 자금 넣어놓는 이자하고 그냥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럼 뭘 넣는 네.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한두 종목이라도 난 주식 들고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은 네. 그냥 정습관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유가나 원유나 네. 아니면은 뭐 빅스나 이런 상품을 하시기 너무 힘들다. 나 그런 거 못하겠다. 네. 다만 그냥 내 돈이 잠시 안전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난 주식을 한 주라도 안 주고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네. 그냥 이거 하시면 된다. 근데 유가 전략 자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꼭 그러니까 네. 예. 뭐 근데 사람 성향마다 다르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성향이라면요. 제 생각에는 이제 ETN 같은 경우에는 ETF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대응이 변화하는 게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ETN 같은 경우 좀 집중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ETF, ETN 뭐 둘 다 똑같습니다. 그 상품의 그 변동성은 똑같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다른 점이란 거는 ETN 상품이 좀 더 위험해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 ETN 상품이 좀 더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ETN 상품은 이제 상장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폐지할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ETN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 지난번에 원유가 마이너스 원유 갔을 때 네. 마이너스 유가 갔을 때 그때나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지. 네. 예,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크게 ETF하고 ETN하고 뭐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설명 올 시간 다 가니까요. 네. 예, 그거는 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ETF, ETN은 각자 파트가 있고 단지 다른 점은 그러니까 ETF, ETN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증권사가 하느냐 운용사가 하느냐 차이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차이밖에 없는데 증권사가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로 상장 폐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있다. 그거를 네. 좀 감안하시면 되지. 그게 뭐 지금 MC님께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뜬금없는 얘기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파생 시장에서 뭐 지금은 숏이 좀 적절한 기회겠죠.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아나운서님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파생 시장에서는 매수를 롱이라고 하고요, 네. 매도를 숏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알고 계시나요? 왜죠?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네. 상승에 대한 매수, 그러니까 네.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길게 봐라. 결국에는 길게 봤었을 때 우상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롱으로 보는 거고요. 숏 같은 경우는 이 조정 기간, 단기적인 조정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 이제 계속 시장 자체가 정체가 되면 일본도 똑같죠.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지금 뭐 한 30년째 네.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경제 자체가 이렇게 정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하락 추세 자체를 숏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본부장님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하락의 베팅 자체를 5%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우상향할 건데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이든 뭐든 결국에는 네.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가리킬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롱, 숏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저 역시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짚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숏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그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들고 온 거는 ETF 같은 경우는 이제 PSQ, 티커 PSQ입니다. 일단은 프로시어스 숏 QQQ라고 해서 나스닥 지수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일단 자산 규모가 5억 5천만 달러로 상당히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지수 아직 조금 더 밀릴 것이다. 근데 좀 짧게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대응을 이쪽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거는 또 QID. QID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본부장 얘기하신 것처럼 곧버스 같은 걸로 네. 2배로 이제 인버스 투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한번 지금 단기적인 좀 대응 자리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그 외에 지금 좀 준비해온 거는 최근 은이 또 심상치는 않아요. 그래서 네. SIVR 계속적으로 이제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코인 시장이 좀 끝났다. 네. 코인의 상승이 좀 끝났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만큼 코인이 좀 상승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상실이 된다고 하면 다시금 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금이랑 그리고 은 같이 동반 상승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ETF, SIVR 티커 이렇게 네. 세 가지 총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하락은 좀 단기 그리고 이렇게 은이나 금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투자의 대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 매주 마지막에 꼭 짚고 넘어가는 거죠.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크루드 오일 제가 지난주에 83.70까지 올라간다 그랬는데 더 올라갔어요. 네. 더 뚫고 올라가가지고 근데 고점은 87달러까지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좀 다시 밀린 상태인데요. 이게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86.50까지 재반등 가능성 그다음 당분간 강세 전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고점보다 살짝 낮은 정도 수준까지 한번 재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께서도 의견 궁금합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저는 지난주에 이제 82까지 반등이라고 했었는데 네, 82였죠. 역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86까지 네. 좀 강한 반등이 좀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저는 73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결국에 여기까지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사실상 좀 어느 정도 고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가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네.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지금 월가에서는 뭐 105, 125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전망이에요. 올해 지금 계속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0 언더를 한번 보여주는 자리값에서는 낙폭 자체를 75까지 75까지 75. 하락을 한 번 더 낙폭을 보여줬다가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추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에 조금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빠르게 골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제가 1875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너무 세게 불렀나 봐요. 네. 그 1830은 돌파했는데 1875까지는 안 갔어요. 네. 75까지 안 갔는데 저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전 골드가 그래도 한번 눌리고 다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1830달러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1840달러가 이쪽이거든요. 이쪽 라인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재차 반등하는 그런 그림으로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맞췄던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저는 1840을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차트를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수렴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수렴형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고점에 딱 별표 친 자리값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추세는 좀 정확하게 맞췄다. 1840까지 네.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이 자리값을 근데 좀 강하게 깨긴 힘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래서 지금 자리값에서는 일단 한 번은 조금 눌림 자리값을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다음 주 추세 1820까지는 낙폭을 좀 1820.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스닥 의견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뒤에 더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6,130포인트까지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시원하게 틀렸습니다. 시원하게 틀렸고 일단 이게 완전 급락이죠. 급락인데 급락이 좀 많이 급락 놓은 상황인데 일단 14,580, 14,500 딱 이렇게 두 개로 지지라인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위기는 오늘장인 거죠. 이제 네. 오늘장에서 얼마나 빠져주냐인데 일단은 14,580 라인까지를 기준 라인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께서도 이어서 의견 주십시오. 네. 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자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방송 중에는 사실상 언급을 좀 많이 안 드렸어요. 차트 같이 보시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제가 하모닉 패턴을 가져오면서 기술적으로 이제 반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 사실상 낙폭의 최대치는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를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방송에서는 하락을 그렇게 쉽게 얘기는 언급을 못 드리겠죠. 제가 뭐 계속적으로 지수 그냥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죠. 크게. 근데 사실상 얘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상 저점은 사실상 라이브 방송에서는 14,600대 지금 현재 구간대 14,600대까지 낙폭을 보여줄 수 있다 얘기를 드렸었고 네. 여기가 강력한 지지 구간 중에 하나예요. 이 자리값은 강력한 지지 구간 중에 하나라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위험하긴 하지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 그래서 지금 자리값에서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15,400대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값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밤 주잘백은요 2022년 연초 투자 포인트 쏙쏙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와서 유용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